해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늘어도 교통사고 건수는 줄고 있답니다. 자동차 안전 기술이 좋아졌고 또 교통 안전 시설과 정책이 선진화됐고 국민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진 덕분이라는데요. 그런데 유독 고령자들이 내는 사고는 증가 추세랍니다. 대책은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동의과학대 전기자동차과 김만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동의과학대학교 전기자동차과의 김만호 교수입니다. 예, 우선 고령 운전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2022년도 7월에 발의되어서 12월에 통과된 고령 운전자 식별 마크를 부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 중에서 70세 이상인 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통계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만 65세 운전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통계마다 구체적인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3년 10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2년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도인 21년과 비교해서 3.1%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8.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8.8%라는 수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 추세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예, 앞에 언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전체 교통사고는 2020년도에 20만 9,654건에서 21년도에는 20만 3,130건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도에는 19만 6,836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에 3만 1,072건에서 21년에 3만 1,842건으로 증가하고 22년에는 3만 4,654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건수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도에는 14.8%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17.6%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한 사람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예,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735명으로 21년도보다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전체 교통 사망자 수는 6.3% 감소했는데 반대로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걸 보면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부상자 수도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4% 감소했는데 네. 고령 운전자 가해 부상자는 10.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보여주는 면허 소지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고령 운전자는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2배 이를 정도로 높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체 인구가 뭐 고령화가 되니까 그죠?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는 거고 고령 운전자 사고도 늘어난 거겠죠? 맞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10년간 전체 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2.5% 정도 증가했는데 고령 운전자는 매년 한 11.2%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가 약 한 12.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많이 일어난 이유는 고령 운전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인지 능력의 저하라든지 반응 속도의 태하를 들 수 있습니다. 예로 전방에 장애물이 생기거나 자동차가 급격하게 속도를 줄일 때 일반 운전자와 비교해서 고령 운전자는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이제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하고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진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많은 지자체나 부산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산시에서는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일매와 의료기관, 음식점, 목욕탕 등에서 할인 혜택이 있는 어르신 교통 사랑카드를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남 일부 시군에서는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주는 예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예,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고령 운전자가 한 438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신 분이 한 11만 명 정도로 2.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도 8월까지 반납률이 1.3%에 불과해서 역시 2%를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도 3% 초반에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이제 뭐 택시나 이렇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법으로는 70세 이상이 고령 운전자라 했지만 통상 65세 이상을 본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업이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고 일단 그냥 일반 운전자들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면허 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운전면허 반납할 때 유인책으로 주시는 교통카드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10만 원이면 좀 네. 작긴 작네요. 네, 예. 그리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가야 되는 수고스러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운전면허를 반납해서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제약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대중교통망이 뭐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졌다는 부산도 타다 보면 좀 불편함을 느끼는데 더 이제 중소도시나 저기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도시에 다른 도시에 가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금액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택시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네.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금액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는 운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 외 시간은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대중교통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뭐 운행 구간이나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인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용 응답형 대중교통 요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이동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핸드폰 앱이나 네. 전화를 통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예로 지금 제가 동의과학대에 있는데 부산 MBC 문화방송까지 가고 싶으니까 이동수단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콜센터에서 전용 이동수단을 배차해서 어르신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산부나 농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100원으로 택시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나 네네. 부산시에서 중증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운영하는 두리발, 바우처 콜택시 같은 게 수용답형 대중교통의 한 사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반납할 때 인센티브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리고 면허를 반납했을 때 본인이 불편함, 그러니까 이동권을 침해받는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은 뭐 자연스럽게 반납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는 것은 절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고령 운전자가 더욱 안전히 운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 구성원들이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어르신들의 교통권이나 이동권이 제한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고령 운전자분들도 자기의 신체 상태를 과신하지 마시고 지속해서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를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가족들, 지인들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모두 지금은 고령 운전자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고령 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언젠가는 고령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과학대 전기자동차과 김만호 교수였습니다.